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2월 넷째 주 첫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주말 사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줄어든 것인지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개인의 매수세 속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1.5%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거리에는 캐롤도 들리고 올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기분이 드는데요. 하지만 올 한 해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올 연말과 그리고 내년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선물 안에는요, 2024년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골든키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골든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화만인데요. 매수가 25,850원 기준 14% 가까이 오르면서 5위에 안착했습니다. 이어서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인 로보티즈 16% 가까이 오르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엑스페릭스인데요. 최고가 기준 15% 넘게 오르면서 3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는 우양, 매수가 5,530원 기준 18% 넘게 오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마지막 1위는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인 동훈아나텍인데요. 최고가 기준 22% 가까이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12월 18일,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선물 같은 거 없으실까요? 준비했죠. 네. 제가 앞서서도 슬쩍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을 공개해 주실지 슬쩍 알려주시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2024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을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자리들을 짚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이 나쁠 때와 좋을 때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투자자들 분들 장기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분봉에서 어느 형상을 보여줘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전례에서 나타나줘야만 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의 매매와 내년의 시장에서 기대해봐도 괜찮은 테마와 섹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너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할 때 들어오실 수 있게끔 유정 앵커님께서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무료 공개 방송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한 안내도 받아가시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대화하시면서 종목 상담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니까요. 주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우리 전문가님께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역시나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계신 건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일 거예요. 하지만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코스피 지수가 언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올라갔던 가격 얼마였습니까? 2,502.37포인트를 넘어가고 나서 오거래일은 지켜줘야 코스피는 상승 추세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과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코스닥이 똑같이 만들고 있다. 어떤 식으로? 847.37포인트를 오늘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월, 화, 수, 목, 금까지 총 5거래일이 지나는 동안 847.37포인트를 지켜준다면 그 위에서 따라 내려오고 있는 역배열 추세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수상의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가격은 856포인트로 잡혀 있으나 5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847.37포인트를 지켜준다면 마찬가지로 120일 이동평균선도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돌파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부터가 상승 추세의 확실한 시작이다. 그런데 이 시기가 조금 더 빨랐더라면 우리가 산타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었겠지만 그로 인한 상승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식 양도세 완화에 관한 이슈가 있으면서 개별주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코스닥이 다시 살아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과거 시점과 지금과는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배당을 주는 기간이 이제는 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배당을 하지만 우리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기간은 12월까지 보유한 보유분을 내년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11월 정도까지 어느 정도 매도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셔라라고 제가 10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의 시장에서도 똑같은 횡보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초전도체 이슈를 말씀드렸던 건 결국엔 한 가지입니다. 신물질상인 네마틱, 초전도체 네마틱, 고온에서 과연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물질이 정말 형상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기추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8월 달처럼 거래 대금이 모두 쏠려가는 현상은 없을 겁니다. 그 이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정치 테마주의 상승분이 크다. 두 번째,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발표할 AI와 온디바이스에 대한 관련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세 번째, 아직까지도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폐렴의 이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병원에 환우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생각에는 위험하다. 코로나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 나오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초전도체 네마틱은 그로 인한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기 어렵다. 왜? 신성 델타테크를 시작으로 덕성, 선암 등등 초전도 관련주들의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지만 모두 다 원상회복됐다라는 걸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험치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물질상인 네마틱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주식의 상승분은 결국 모든 관련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의 관련주들만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가 수그러들건 혹은 AI는 수그러들기 어렵겠지만 로봇 테마가 수그러들건 이런 식으로 수그러들면서 수급이 다시 시장에 풀려 나온다면 그때 MMF, 지금 시장,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예치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초전도체 네마틱과 관련된 종목이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종목들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오늘도 역시나 리뷰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지만 이 종목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됐다라는 이유와 오늘도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존재했다라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카페24인데요. 제가 토르 기법으로 포착했었던 날짜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에 황금색 빛기둥이 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었던 날은 11월 20일이었습니다. 11월 20일을 기준으로 오늘 종가까지 112%의 수익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16%나 올라간 종목을 어느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었겠느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시작했었던 가격이 어디였습니까? 갭을 띄우면서 음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구간에서 주가가 놀다가 한번 파란색 저항선을 튀어 올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점을 만들었었던 가격이 30,050원입니다. 그런데 30,050원을 만들어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과거 시점에 있었던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RSI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상승 추세로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바로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렇다면 30,050원을 돌파할 때 우리는 진입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0,050원에서 자동 매수를 걸어놓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느냐? 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30,050원을 넘어가는 30,100원의 가격이 되겠죠. 그 가격에서 내가 매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30,100원이 됨과 동시에 위로 시장가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30,100원부터 30,000 얼마까지 체결이 됐겠습니까? 못해도 30,350원까지는 체결이 모두 되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입을 하고 보니 내 평균 단가에서 주가가 놀면서 어떤 식으로 올라갔습니까? 상승 추세로 올라갔죠. 그렇다면 상승 추세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지켜준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종가가 어떻습니까? 파란색 저항선보다 조금 낮은 위치라면 내일 시초가부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자리는 시초가의 33,150원을 넘어간다면 우리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자리. 자, 마지막으로 만들어졌었던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32,800원입니다. 하지만 32,800원은 지속적으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아랫단에 있는 31,450원을 지켜준다면 해당 종목은 어디에서 진입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시초가에 만들어졌었던 고점 33,150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고점을 넘어간다면 진입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4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과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보시면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도 거래대금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547주가 32,800원. 얼마입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0.3%밖에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머물러 있다는 건 아직까지 시장에서 시간의 단일가의 매매에서만큼은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가 33,150원을 넘어가도 큰 폭으로 안 올라간다면 주가가 눌렸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진입한다? 31,450원을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가 진입 관점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30,050원을 넘어갈 때가 진입 관점이었지만 충분히 저점에서 눌림목의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고수가 아니라면 오히려 돌파 매매가
단시간 안에 빠르게 판단해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주가가 돌파가 나올 때 매매하는 투자자들이 꽤나 많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점에서 물려서 주가가 이탈할 때 손절을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분봉 매매에서 확실한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알고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31,100원에서 진입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손절하겠습니까? 첫 번째, 29,050원. 왜? 29,050원이라는 가격은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어떤 저항선입니까? 고점을 만들어 놓고 지지가 되고 돌파가 나오기 직전의 자리.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못 팔았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리 28,100원. 바로 오늘 시초가에 있었던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겠죠. 이 정도로 낮춰서 내가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지라는 시나리오를 세워놓는다면 우리는 10%가 안 되는 손실을 보고 종목을 손절할 수 있다. 다만 손절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우리의 수익금은 얼마나 된다? 지금 10%가 넘는 수익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로 종가가 끝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내 본전 가격이 와서 매도를 해도 시간을 투자하긴 했지만 그래도 손실은 보지 않고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절반 매도해놓고 내 본전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분봉의 매매법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12월 28일에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8일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으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또 차트 위에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 이 수식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 수식 받으셔서 HTS에 적용해 보시고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토르망치를 내려놓고 드디어 전화기를 드셨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 물타기를 해야 될까? 내가 가진 종목들 너무 고민이 많다 하시면 실시간 전화 상담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허심탄회하게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한 상담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들어온 문자 상담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금호석유입니다. 매수가는 128,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금호석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7% 넘게 오르면서 144,2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네, 자회사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금호 미쓰이화학이 ESG 평가에서 골드 등급을 받았는데 전문가님, 금호석유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아직은 팔자리 아니십니다. 네, 아직은 팔자리 아니세요. 왜냐하면 지금 형제난이 불거지고 있는 한국타이어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는 매도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석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건, 자 보시면 올해에는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보고 있는 가격 구간의 저항은 16만 3천 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자, 과거 시점으로 보시면 매출이 아직 많이 나오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나왔었던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16만 원대까지는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자체도 너무 괜찮으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걱정 안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게 충분한 설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답은 간단합니다. 16만 원에서 물량을 전부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중이 10% 이지지만 이 비중에서 물량을 절반만 16만 원대에서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을 더 길게 끌고 가보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그렇다면 어느 자리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말씀은 자 12만 8,500원에서 진입하셨죠. 그런데 16만 원에서 1차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셨죠. 수익을 만들어낸 건 빼놓고 내가 매도했었던 그 절반의 물량을 12만 8,500원에서는 다시 진입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매수했었던 가격은 그대로의 시간적인 기간에 대한 투자금은 이미 16만 원에서 매도한 것으로 찾아가셨기 때문에 한 번 더 16만 원이 올 때 또 매도, 주가 내려올 때 또 12만 8,500원에서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19만 3천 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매도 관점을 수정하셔야 되겠죠. 얼마로 수정하시냐면 19만 3천 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내려왔을 땐 16만 3천 원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6만 원에서 절반 매도 전략 주셨고요. 19만 3천 원을 돌파한다면 그 이후에 익절도 하시고 또 다시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오늘도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프로텍이고요. 네, 프로텍이요. 54,500원 그쯤에 구매를 했고 오래전에 구매를 했어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실까요? 비중은 20% 정도예요. 네, 20%요. 네, 오늘 프로텍 네, 0.6% 올라서 48,1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걱정이 꽤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얼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프로텍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한 이유는 그때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샀어요. 아, 추천받으셔서 매수하셨어요? 네, 근데 한 번 이게 매수가를 찍긴 찍었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조금 이익을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안 그러면 팔았더니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하신 게 아니라 내려올 때 매수하셨다가 7월 말쯤에 매수하셨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9월 달에 올라왔을 때 한 번 올라왔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신 게 아쉽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네. 그런데 이 종목 좀 더 길게 끌고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6만 원까지도 간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들도 하시고 하긴 아우, 하는데. 그럼요. 네. 간다라고 봐야죠. 자, 첫 번째, 6만 원이라는 가격이 정확하게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거든요. 네. 그런데 6만 원까지 바라봤을 때 1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시잖아요. 네네. 저라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프로텍이라는 기업은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 자꾸 이곳저곳에서 2024년에는 반도체가 좋다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네. 그러면 프로텍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을 조금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 종목 내가 좀 더 끌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6만 원까지는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6만 원이라는 가격이 딱 떨어지는 가격이다 보니까 라운드 피겨라는 얘기들도 좀 들려오니까 나는 6만 원이 간다 하더라도 내가 못 팔 수도 있으니까 물량이 많아서 비중의 10%만 59,900원에 매도를 하고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0%만 59,900원에. 네, 59,900원에. 왜냐하면 잘 보시면 주식들이 거의 다 똑같다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꼭 올라가다 보면 딱 떨어지는 가격을 찍고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딱 떨어지는 가격을 찍고 내려가는 거지 못 찍고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러면 59,900원이라는 얘기는 그 위로 6만 원까지 한 틱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59,900원은 무조건 누군가가 집어삼켜야 6만 원이라는 가격을 한 주만 매수해도 넘어가겠죠. 예. 그래서 59,900원의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20% 중에 절반을. 예.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올 때 54,500원이시니까 세틱 위가 수수료와 손절을 포함한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하프 라운드 피겨가 되는 55,000원을 이탈하려고 할 때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건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6만 원을 넘어가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7만 원도 넘어가진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6만 5천 원에서 한 번 또 물량의 절반을 덜어내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6만 5천 원도 까지 가면 내려오면 다 던지라고요? 네, 본전에서는 네. 주가가 올라갈 때는 힘 있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이고 시가총액이 높은데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올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 곱하기 100 정도가 적정 시가총액으로도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 나온다라는 건 시가총액 5천억이 나쁘지는 않다. 왜? 반도체이기 때문에라는 설명을 덧붙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54,500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6만 원까지도 언제든 도달할 수 있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6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59,900원에서 먼저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6만 원 찍고 주가가 내려오면 55,000원에서는 전량 매도를 하시되 6만 원을 찍고 더 올라가면 6만 5천 원, 7만 원에서 물량을 두 번에 나눠서 남은 물량을 다 파시는데 어떻게 파시냐면 6만 5천 원도 마찬가지로 6만 4,900원, 7만 원도 마찬가지로 6만 9,900원의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판매하시면 되거든요. 네, 두 번에 나눠서. 네. 네, 7만 네. 900원을 넘어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영업이익이 더 네네.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안 됐고 부채 비율이 너무나 적죠. 지금 유보율이랑 비교했을 때 부채 비율이 거의 300배 이상 높은데 이런 상황이면 프로텍은 차라리 네네. R&D, 연구 개발을 더 하거나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무언가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땅을 사면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해당 주식의 내재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해요. 실질적으로 돈은 못 버는데 이 회사가 무너져도 땅 팔면 돈은 나오니까 그 돈이 기본적인 시가총액으로 변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텍은 좀 더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내년에 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텍 59,900원의 절반 매도 걸어 놓으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55,000원의 전량 매도하시고요. 만약 6만 원을 넘어간다면 64,900원, 69,900원에서 나머지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우리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차트 분석에 있어서는 대강거 모두들 아시죠? 종목별 매매 전략, 차트를 보는 방법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모두 다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네, 종목은 TY홀딩스고요. 매수가는 1,500원,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TY홀딩스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4,57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와, 전문가님 손실폭도 꽤 크고요. 비중도 꽤 돼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전문가님, 이 종목 구조 좀 부탁드려요. 좀 어려운 게 TY홀딩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오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정도까지만 유지가 됐어도 괜찮았을 텐데 자 보시면 1분기에 61억 적자, 2분기에 13억 적자에 단기적으로는 흑자로 전환됐죠. 3분기에. 하지만 2022년에 이 상승폭을 따라잡지는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면서 저점을 이탈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 저점을 이탈한 게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2022년 기준으로 220억이면 2,2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마땅하다. 그 말인즉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보면 TY홀딩스의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100% 이상의 유보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TY홀딩스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건물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잡아야겠지만 그 방향을 잡기에는 지금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인즉 4,000원대에서 혹은 3,500원대가 바로 지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격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려우실 거고 추가 매수 또한 하면 안 되는 기업이긴 해요. 하지만 이 가격에서 지지가 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1차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그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혹은 다른 기업에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와준다면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이탈했을 땐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는 바닥 구간에서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켜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00원에서 3,500원까지 적정 주가를 잡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점점 더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내년 상반기 1월 내지 2월 달까지도 하락 추세를 이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한 기간으로 봤을 때 10,000원대에서 이탈됐었던 가격을 보시면 약 8개월 동안 하락을 했죠. 그렇다면 올라갈 때는 더 오래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12월까지 지켜보신다 생각하시고 TY홀딩스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첫 번째 근거, 영업이익이 적자폭을 줄이면서 흑자로 전환됐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도 내년도 영업이익은 기대가 된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 회사의 건전성은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지분 분석 봐야 되겠죠. 자, 지분으로 봤을 때 최대 주주로 봐도 무엇으로 봐도 지분율이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의 건전성은 모두 다 판단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TY홀딩스를 신규 진입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한다면 확실하게 주가가 내려간 이후에 4,000원을 깬다면 3,5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음봉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 내가 10%의 물량을 매수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20분할로 잡는 겁니다. 내가 1,000주를 살 거면 하루에 얼마씩? 50주씩. 20일 동안, 20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올 때만, 양봉일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음봉이 나올 때만 매수하시면 매수하는데도 2달이 넘게 걸릴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서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서도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좀 더 지켜보다 보니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내 수익금은 늘어나면서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저항이 되는 가격은 9,450원. 그런데 9,450원까지 올라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세력들은 야, 이 정도면 10,000원 한 번은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10,000원 한 번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넘어갈 수 있는 가격을 13,500원까지 잡아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서 1,500원이 넘어갔을 때 13,000원을 넘어가기 직전인 얼마가 되겠습니까? 12,950원부터 12,990원 사이에서 물량의 20%, 30%를 보유하셨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을 매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으로 13,500원을 넘어가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1차 상승 파동이 나와봤자 13,500원 살짝 넘어가고 주가가 다시 눌릴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물량을 확 줄이시고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셔야 될 텐데 눌린다면
8,000원 내지 7,000원까지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신규 진입 관점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Y홀딩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000원을 깬다면 음봉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도 주셨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파랗게 멍든 내 계좌, 빨갛게 물들여 보고 싶다 하시면 우리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최고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되는 부분,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 대한전선이고요. 네, 대한전선. 매수가가 29,500원에 네. 한 비중이 20%요. 네, 29,5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오늘 대한전선 좀 많이 빠졌는데요. 4% 넘게 빠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 얼른 도움 요청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대한전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점에서 매수가 되셨는데 혹시 언제쯤 매수하신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예전에 한 2년 넘었어요. 아, 2년쯤 네. 전에요? 예, 그때 막 고가 막 올라갈 때 돈 네. 모으고 들어갔다가 네. 제대로 손절을 못하고 지금 2년 넘게 지금 끌고 왔거든요. 아이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유중도 또 되고 감자도 하고 또 액면 병합도 하고 그래서 단가는 29,500원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물론 주식 수량은 줄어들었고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지금 이게 또 내년 2월달에 또 유중을 한다고 발표가 났는데 네. 그것 때문에 요새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제 고민은 이걸 내년에 그 유중을 받아서 네. 단가를 낮추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무조건 낮추셔야죠. 유중이 유중을 나오면 받아서요? 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액과 유보율이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이제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20년에는 부채는 있는데 유보율이 없었거든요. 예. 회사에 돈이 없었는데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부채는 있는데 유보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는 부채가 줄어들면서 유보율이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에서 변압기의 교체 주기도 올해 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전선에 대한 매출 수요가 늘고 있죠. LS전선 아시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상황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실 텐데 자, 네옴시티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로 전선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거기 한 가지 더 인도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 분야, 신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글로벌 매출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유상증자가 나올 때 CJ그룹처럼 무산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 정도 가격 구간이라면 유상증자는 무조건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라면 주가가 얼마나 더 내려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내려왔을 때에는 해당 종목은 추가 매수 또한 가능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29,500원이라는 가격은 대한전선의 과거 시점의 영광적인 가격 구간이거든요. 2021년에 매수하셨던 그 시기의 영광이 아니라 그 전, 그보다 더 이전의 과거, 10년 전의 과거의 가격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주가가 내려앉아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 지금부터 이 종목은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다시 살펴봐도 29,500원까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 2년도 더 길게 투자하셔야 올라갈 수 있는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물량을 받으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신다면 내가 이 종목을 본전에서 나올 수 있는 기간이라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금을 운용할 때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자를 얼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은행의 예수금을 예치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내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이 됐다면 내가 손절만 안 하고 손실만 안 보고 해당 종목을 본전에서만 나오더라도 얼마의 기간이 걸렸든 그만큼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나는 결국엔 내 돈은 찾았다. 하지만 이자는 찾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을 텐데 29,500원에서 예를 들어 유상증자를 받으셔서 유상증자 가격이 10,000원 아래대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평균 단가가 15,000원 아래로 내려오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만들었던 저항선 16,274원이라는 이 가격은 언제든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인데 내가 여기에서 유증을 내년에 받아서 3월 달에 받아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는다면 16,000원대에서 매도해야 한다 했을 때 수익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6,500원에서 매도한다 했을 때 15,000원이면 10%죠? 그러면 기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은행에 예치해 놨던 기간적인 수익 정도는 찾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두고 대한전선을 바라보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2025년 상반기 결산 때까지는 지켜보신다면 16,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물론 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에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지금 네옴시티도 빨리 지어야 되거든요. 두바이에 대한 그런 압박도 있고 정말 그쪽 어떻습니까? 사우디 쪽은 바라보면 모든 게 다 1등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빌딩도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짓고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아니 사막 한가운데다가 네옴시티를 짓고 있겠답니다. 어떤 식으로? 그곳을 에어컨을 가동해서 말이 됩니까? 그만큼 자본을 써서라도 우리가 정말 유가로 주식을 올리는 방법을 쓰더라도 나는 1등을 할 거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매출이 나온다면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절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이라면 비중을 늘리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수익을 만드신 이후에 주가가 10,000원대까지 다시 온다면 이때는 정말 놓칠 수 없다. 무조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해가 되실까요? 예, 아이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예. 이 종목은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유상증자가 아니더라도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유상증자 때 받으시는 것 또한 나쁘지가 않아요. 평균 단가를 15,000원 아래로 낮추시려면 예. 유상증자 가격에서부터 지금 비중의 2배는 되셔야 되니까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시려는 유상증자를 받아보시고 안 되시면 유상증자 끝난 다음에 그냥 추가 매수를 해서라도 그 비중을 맞춰서 15,000원대 아래로 평균 단가 낮추시면 무조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대한전선 이렇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결산 때까지 지켜보신다면 16,000원대까지는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네,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24시간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도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LED 관련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상승 기대감과 2024년 관련주들의 부각 장세가 예상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전문가님, 오늘도 반도체 LED 관련주 가져오셨는데요. 그런데 로켓 배송 전에 리뷰해 주실 종목이 있다고요? 네, 두 종목만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페24인데 이미 방송할 때 시황 설명드릴 때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PG사와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으며 구글에서 유상증자로 투자를 한다는 이슈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2시였습니다. 그때는 4%밖에 상승하지 못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오늘 16%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전고점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진입에 대한 관점과 내일 시장에서 카페24를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까지도 모두 다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돌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국엔 컴퍼니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형제난이죠. 그런데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가 M&A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가를 2만 원에서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렸습니다. 그리고 2만 원대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면 공개 매수가가 2만 원인데 주가가 15,000원까지 내려가는 게 맞나라는 의아함이 드셨을 거예요. 자, 공개 매수를 위한 특수 목적법인 벤튜라가 보유한 지분이 29.54%입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에 성공하게 되면 지분율이 49.89%가 되면서 조현범 회장과 그리고 특수관계인인 조양래 씨가 보유하는 주식보다 높아지면서 경영권을 가져가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의아하다는 겁니다. 안 내려와도 공개 매수가가 2만 원인데 주가를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었겠는가? 왜? 공개 매수가는 24일까지 변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24,000원이라는 가격으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에서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 번 주가가 내려왔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14,250원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아직도 해당 종목은 지켜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들끼리 싸울 때 콩고물이나 먹고 나와 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2만 원 위가 아니라 24,000원까지도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조금 줄어들면서 횡보 추세로 만들어지는 거 하긴 하고 그때 신규 매수 관점이 포착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져 나온 종목 설명 빠르게 가겠습니다. 반도체와 LED 관련주인데 반도체로는 1200V급 트렌치형 SiC 모스펫 소자 개발 국채까지를 수행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광센서와 LED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개별 소자 제조업체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2024년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LED로 봤을 때에는 내년에 기대가 되는데 어떤 부분으로? 첫 번째, 한국강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과 풀컬러 RGB용 고효율 적색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추진입니다만 곧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 모멘텀은 시장에 드러난 호재 뉴스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가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24년 초에 LED와 LCD와 관련된 테마의 부각에 대한 기대감,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죠. 그 부분과 2024년 반도체 섹터의 훈풍에 따른 뒷심을 바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박스권의 중단 아래라면 우리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겠죠. 자, 관련주들 짧게 보겠습니다. 예스틴, 전력반도체인데 주가가 아직도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저점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도 마찬가지로 하단의 저점 가격 구간이다.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거. A프로는 설명도 적어왔습니다. 2022년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23년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고 그러면서 현재 주가 위치가 박스권의 저점 가격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1,200원이라는 저점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어디까지만 보고 매도할 수 있다? 바로 박스권의 상단 근처까지만 보고 10%에서 20% 혹은 역배열 추세에 있는 이동평균선까지만 잡아보고 매도해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A프로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저점을 이탈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붙었다, 기법이 포착됐다, 그러면 한 가지만 넘어가면 이 종목은 상승 추세로 그냥 전환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동평균선. 근데 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인데 30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 교차하면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이 가격을 넘어간다면 해당 종목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높이 안 보셔도 됩니다. 박스권의 저항으로 보여졌었던 20%와 30% 정도 되는 25%의 수익 정도만 보고 나와도 충분히 우리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지가 된다면 한 번 더 진입해서 전고점을 넘기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간다면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바닥이 잡혀지면서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LED 관련주로 땡땡땡 세 글자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페24, 최인성 전문가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 수익률이 91%가 넘어가는데요. 전문가님만의 종목 공략 방법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반도체 LED 관련주로 2024년 LED 테마가 부각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